네, 안녕하세요. 김나훈입니다. 국방지형정보체계 중간고사를 좀 대비해서 어떤 내용이 중요하고 어떤 내용이 중요하지 않은지 굉장히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이 파일은 구글 클래스룸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시험 개요부터 말씀드리면 시험 일자는 4월 23일 화요일 8시 10분부터 9시 50분까지고요. 그리고 시험 장소는 충무관 316호예요. 만약에 본인이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르다라고 하시는 분은 저한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위의상으로는 시험은 클로즈북, 그러니까 인쇄물이라든지 교과서라든지 이런 걸 참고할 수 없는 시험으로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모든 문제의 답은 명확히 식별 가능해야 되며, 그런 말로 해서 글씨체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시란 이런 말씀입니다. 너무 날림으로 쓰면 제가 알아보기가 힘들고 채점할 때도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답을 명확히 식별 가능하게 적어주시는 것을 부탁드릴게요. 한글 혹은 영문 작성이 원칙이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적다 보면 좀 칸이 모자랄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뒷면을 활용해서 작성해도 좋습니다. 다만 이럴 때는 뒷면 작성 등의 문구를 기입해서 제가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알려주세요. 총 8문제 정도 출제될 예정이며 서술형 문제입니다. 물론 부분 점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 카테고리, 질문에 관한 관련 카테고리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내용들을 최대한 많이 간략하되 최대한 많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GIS 소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서 봤었던 그 내용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GIS가 어떤 것인지 여기서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공간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리 자료를 이용하는 이런 시스템이 GIS다.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에 저장된 공간 자료가 어떤 것이 있는지 요것들이랑 그리고 요것들이 각각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보고 넘어가시면 좋아요. 예시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축척 같은 데서는 어느 것이 소축척이고 어느 것이 대축척인지, 축척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축척에 따라서 같은 물체, 같은 건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요 슬라이드 보시면 다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요것 중점적으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이 지도랑 수치 지도 중에서 최근에는 수치 지도를 이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수치 지도는 1.0이랑 2.0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었어요. 수치지도 1.0이랑 2.0의 차이,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학습을 했으니까 그 부분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다시 한번 어떤 내용이었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시험 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좌표 변환 관련해서는 간단하게만 넘어가고 이런 수식 같은 건 빼고, 상사 변환이랑 부등각 사상 변환이 물체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상사 변환 같은 경우는 물체 어떤 어, 이런 벡터나 물체의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되 평행 이동, 회전, 그리고 축척이 변환되는 이런 변환이 상사 변환이었고, 부등각 사상 변화는 이 형태가 변환될 수도 있다는 점, 요 차이점 잘 보시면서 보시면 돼요. 특히 부등각 사상 변환 같은 경우는 지리적 공간 이 변환상에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그런 변환 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 주제는 지오이드와 타원체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오이드 그리고 타원체의 정의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니까 요것 잘 알아두고 오세요. 그래서 지오이드는 지구 중력 등 포텐셜면 중에서 평균 해수면이랑 일치하는 것이 지오이드고, 이것을 기준으로 높이를 측정한다. 지구 타원체는 지오이드에 피팅하게 만들어낸 타원체고 측지 건축값의 기준면이 된다. 그리고 타원체를 지역별로 다르게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잘 아시고 오세요. 한국은 예전에는 벨셀 타원체 사용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GRS-80 타원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WGS84랑 큰 차이가 없긴 하지만 법령상으로는 GRS-80 타원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 꼭 외우고 오세요. 그리고 지표면의 해발고도와 타원체고 지오이드고 요 세 개에 관해 관계에 대해서 이게 좀 헷갈리기 쉬운데, 뭐 예를 들어서 타원체고가 어디에 들어가고 해발고도가 어디 들어가야 되는지 요 수식 외우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데이텀은 지정한 타원체의 원점을 얘기하는 것으로 예전에는 벳셀 타원체의 동경 원점을 썼지만 도쿄 데이텀을 썼지만 2010년부터는 지구 중심 데이텀인 세계 측지계를 사용하고 있다. GeoDesk 80 지구 중심 데이텀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 지구의 모습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깔끔한 이런 모습으로 변화시키는지 요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고 그림 밑에 있는 글로 서술을 하시면 100점짜리 답안이 될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는 이런 타원체 데이텀에서 지도 투영하는 것도 배웠었죠. 좌표계에서는 경의도 좌표계에 대해서 배워봤었는데 경의도 좌표계는 본초 좌우선, 그리니치 좌우선을 영도로 해서 동경, 서경 몇 도인지 나타내고 그리고 적도 평면에서 몇 도만큼 북쪽으로 몇 도만큼 남쪽으로 내려가는지 이 북이 남이 몇 도인지를 나타내는 그런 좌표계가 경의도 좌표계였어요. 우리나라의 위치는 지리학적 경이도랑 평균 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로 결정이 된다고 얘기를 했고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법률이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세계 측지계를 사용하고 지리학적 경이도와 높이, 평균 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를 이용해서 우리의 위치를 표현한다. 이 내용을 필수적으로 학습하시고 오세요. 다만 지도 제작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직각 좌표와 높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 직각 좌표와 높이는 뒤에서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경기도 원점은 어, 경기도 좌표의 가장 원점이 되는 우리나라의 경기도 좌표의 원점이 되는 것은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이 지리정보원 내에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경기도 원점이 있으니까 수준 원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천 앞바다의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국토의 높이점을 결정하는데 이 0.0m에 접근하기 까다로우니까 26.6871m 위에 있는 이 인하 궁전 안에 수준 원점을 만들어 놨다. 경기도 원점이랑 수준 원점이 어떤 개념이며 어디에 있는지 이런 주소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리고 이런 수치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어느 어디에 존재한다. 뭐 수원시 지리원 혹은 인천시 인하공전 내에 존재하고 요것의 의미들을 잘 아시고 오세요. 이걸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측량 기준점이 있고 통합 기준점, 삼각점, 수준점이 있어서 삼각점 같은 경우는 XY 위치, 수준점은 높이, 해발 고도, 통합 기준점은 이 XY랑 높이까지 다 표현하는 이런 기준점이 우리나라 전국에 이렇게 펼쳐 있다는 것만 보시고 오세요. 그리고 경기도 좌표계에서 평면 직각 좌표로 바꿀 때 우리는 이것을 지도 투영이라고 하는데 지도 투영에서는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속성들 중 한두 가지를 유지할 수 있게 제작을 하는데 이것들 중에 우리나라는 TM 도법을 쓴다고 했어요. 트랜스퍼스 메르카토르, 횡 메르카토르 도법을 써서 여기 가운데 이렇게 지나는 중앙좌우선의 오차를 적게 하는 이런 도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배웠어. 그래서 원점이 되는 것은 서부, 중부, 동부, 동해 좌표계에 따라서 기기 38도에 경도는 20, 동경 125, 127, 129, 131로 나눠서 왼쪽 1도, 오른쪽 1도 이 부분이 각각의 서부 좌표계, 중부 좌표계, 동부 좌표계, 동해 좌표계를 사용하고 있다는 요 내용 꼭 알고 오세요. UTM은 이것은 어떤 개념인지만 쭉 보시고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육군이 개발한 이런 좌표계고 TM 좌표계인데 TM 좌표계를 전 세계에 적용시킨 그런 좌표계다라고만 보고 오세요. 뭐 First Easting, First Northing 같은 경우 이런 거 앞에서 TM에서도 살펴봤었는데 TM에서 우리가 First Easting, Northing을 60만, 20만 했다는 것 수업 자료에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50만, 그다음 1000만 했는데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 도형 정보, 그러니까 공간 정보를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봤었는데 레스터 모델이랑 벡터 모델, 레스터 모델은 어떻게 생겼고 벡터 모델은 어떻게 생겼는지 요것들 잘 보시고 오시고 어떤 물체가 레스터 혹은 벡터 모델로 표현이 될 때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 잘 알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레스터 데이터는 픽셀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고 원점이 어디에 있는지 이걸 꼭 알고 오시고 그리고 레스터 데이터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해상도, 이 공간 해상도일 거예요. 우리가 원격 탐측 시간에도 배워봤는데 이 해상도에 관련해서도 꼭
학습하시고 굉장히 시험 내기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 학습하시고 오세요. 그래서 여기에는 각종 데이터들이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데이터 들어가는 것에 따라서 지도를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픽셀에다가 값을 표현할 때는 네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었고 값이 있나 없나 중심값, 대세값, 퍼센트값 표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지도가 주어졌을 때 오른쪽에 있는 레스터 데이터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될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시험 문제 지도를 그렸다. 픽셀 5 곱하기 5 이렇게 그렸다. 그럼 오른쪽에 이것을 답지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벡터 모델 같은 경우는 점선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점선면의 속성 정보가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 벡터 데이터다. 그리고 벡터 데이터에는 명목, 순서, 구간, 비율 자료 이렇게 들어가 있고 각 자료들의 특징을 꼭 필수적으로 학습하시고 오세요. 벡터 지도에서는 크게 스파게티 모델, 위상 모델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었고 TI에는 약간 규격 외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할게요. 스파게티 모델은 연결성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것, 위상 모델은 상호 연관 관계 정보가 같이 저장된 것. 이 두 개의 이 차이점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스파게티 모델의 위상 모델의 조건도 학습하시고 오세요. 그리고 벡터에서 레스터 지도에서 벡터 지도로 변환하는 방법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학습을 했었고 이때 나타나는 오차가 나타날 수 있었는데 이 오차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학습했었으니까 학습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지상 측량에서는 일단 측량값에는 무조건 오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참값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참값에다가 오차가 포함된 관측값을 관측하게 되는데 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관측값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값, 최악값의 잔차가 포함된 이런 모델로 이루어져 있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어느 것이 정밀하고 어느 것이 정확한지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 잘 보시고 오세요. 오차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실 정오차는 제거할 수가 있고 우연오차는 제거할 수가 없었지. 그리고 우연오차는 이렇게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것 배웠어요. 평면 위치 결정 그리고 수직 위치 결정 방법에 이렇게 왼쪽 오른쪽 나눌 수가 있었고 삼각 삼변 다각 측량이 어떤 식으로 측량을 하는지 그리고 수준 측량 보조 측량이 어떤 식으로 측량을 하는지 이것을 학습하시고 오세요. 이런 수식들은 굳이 외우고 오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떤 식으로 측량이 이루어져 나가는지만 보시고 오세요. 보조 측량은 높이 기준면에서의 수직거리를 재는 것. 높이 기준면이 어디에 있는지는 어떤 면인지는 여러분들이 앞에 나온 그런 개념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직접 간접 그다음 여러 가지 고도 측량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직접 고도 측량이다. 이렇게만 보고 넘어가고 어떤 기구들이 있는지 또 그냥 쭉 보고만 오세요. 그리고 3차원 높이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등고선 그리고 수치 표고 모형 불규칙 삼각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었는데 등고선은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DEM이 어떤 것인지 이게 벡터인지 레스터 모델인지 이것을 잘 생각해 보고 오세요. 그리고 DSM, DTM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테니까 잘 학습하시고 오세요. SRTM 이런 게 있다. 에스터 GDEM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만 보고 넘어가고 TIN 같은 경우는 벡터 데이터 모델로 높이 값을 포함한 점들을 삼각형으로 연결한 그런 모델이 TIN이었어요. 근데 삼각형을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TIN 모델이 생성이 되는데 우리는 들로네이 삼각분할 방법을 이용해서 TIN을 만든다. 그리고 들로네이 삼각분할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삼각형의 내각의 최소값이 최대가 되도록 분할하는 방법인데 다른 말로 말해서 정삼각형에 가깝게 분할시키는 방법이다. 어느 것을 말해도 상관이 없어. 그리고 이때 특징은 요거 삼각형의 외접변이 세 꼭지점을 제외한 어떠한 점도 포함시키지 않는다. 요게 특징이 될 수가 있었어요. 요것도 잘 보시고 오세요. GPS에서는 GPS의 역사가 GPS가 어떻게 발전이 되어 왔고 특히 GPS가 왜 민간에 풀리기 시작했는지 요 사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때는 SA라는 오차를 의도적으로 포함을 시켰는데 이 오차를
언제 제거했는지 이것도 잘 보시고 오세요. 왜 0으로 제거했는지는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2001년 5월 1일 전에는 5월 1일 전에는 이렇게 오차가 존재했는데 이때 이유는 없다. GPS 시스템은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고 우주 제어 사용자. 우주 같은 경우는 위성에 대한 내용이었고 여기서는 그냥 지구상 어느 곳에서나 GPS 위성들을 관측할 수 있다. 이 정도만 보시고 오세요. 제어 부분에서는 이 시스템이 제어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어떤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모니터, 주간제국, 지상 안테나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들 각각의 역할들 모니터 스테이션은 어떤 것을 하고 주간제국은 어떤 것을 하고 지상 안테나는 어떤 것을 하는지 이것을 잘 보시고 오세요. 사용자 부분, GPS 이런 것들 수신기들이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GPS 위치 측정 원리에서는 단독주기법에서 GPS 위성 4개가 필요한데 4개의 GPS 위성이 필요한데 왜 GPS 위성 4개가 필요한지 3개의 위성이 아니라 왜 4개의 위성이 필요한지 이것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어떤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4개가 필요한지 이것을 서술을 할 줄 알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GPS의 오차 원인에서는 3개의 카테고리로 이루어져 있었고 각각의 카테고리에 여러 가지 오차들이 있었어. 이 그림 여러분들이 그리지 알아야 될 거예요. 똑같이 그리지 못하더라도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위성 배치 거단 오차, 궤도의 오차, 시계 오차가 어떤 오차인지 설명할 줄 알아야 되는데 특히 DOP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DOP가 좋고 어떤 DOP가 나쁜지를 설명할 줄 알아야 될 거예요. 보시면 좋고 나쁜 거, 크고 작은 것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어떤 것이 크고 어떤 것이 작은 오차인지 어떤 것이 나쁜 DOP인지 판단할 줄 알아야 될 거야. 전리층 대리권 다중 경로에 의한 오차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것들이 어떤 오차인지 한 줄로든 여러 줄로든 설명할 줄 알아야 될 거야. 수신기에 의한 오차에서 핵심적인 것은 수신기의 시계 오차 그리고 관측 환경 불량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모두 다 소금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GPS를 이용해서 정밀하게 위치를 측정할 수 있다는 이 개념 잘 보시고 오세요. 그리고 GNSS랑 GPS의 차이점. GNSS는 어떤 개념이고 GPS는 어떤 개념인지, 어떤 것이 상위고 어떤 것이 하위 개념인지 잘 아시고 오시고 각각의 국가들이 어떤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지, 러시아는 글로나스, 그리고 유럽연합은 갈릴레오, 한국은 KTX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 이것 잘 보시고 오세요. 실내 측위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측량에서는 사진 측량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할 줄 알아야 될 거예요. 장점이 여러 개가 있었고 단점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이것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게 문제에서 물어본다면 잘 서술을 할 줄 알아야 될 거야. 특히 단점에서는 빛의 조건에 따라서 이 퀄리티가 굉장히 편차가 크다. 이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가 있었어요. 또한 회색 지역도 있고 물체 판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분류에서는 사용 목적에 따라서 촬영 위치에 따라서 촬영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었고 굉장히 단순한 된 내용이니까 크게 어려운 학습 내용은 아닐 거예요. 쭉 보고만 오시고 영상 취득 체계에서 카메라의 종류에 따라서 프레임 카메라인지 혹은 위스크 브룸 카메라인지 아니면 푸시 브룸 카메라인지 이 카메라의 종류에 따라서 이미지가 어떻게 취득이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미지가 생겼는지 이것들 잘 보시고 오세요. 특히 이 센서들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푸시브룸 같은 경우는 밀대고 그리고 위스크브룸은 이 빗자루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쓸면서 가는 센서가 위스크브룸, 푸시브룸은 밀면서 가는 거, 프레임은 네모 형태의 이 사진을 한 번에 찍는 그런 센서. 이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보시고 오세요. 그리고 사진의 기하학적 원리에서는 우리가 대상물 공간에서 나온 빛이 투영 중심을 지나서 영상면에 맺히는데 이때 중심 투영 방식으로 우리가 이미지를 취득해. 하지만 우리는 정사 투영 방식의 지도를 원해. 하지만 정사 투영 방식으로 이미지를 취득할 수 없었어. 그래서 사진 측량은 중심 투영 방식의 사진을 정사 투영 방식의 지도로 바꾸는 과정이 사진 측량이라고 했었고 다른 말로 2D 영상에서 어떻게 3D 정보를 추출해내는 방법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사진 측정의 핵심이 될 수가 있었어요. 하나의 사진으로는, 하나의 카메라만으로는 우리가 3차원 정보를 추출할 수가 없었고, 왜, 왜 한 장의 사진으로는 할 수가 없는지 이것을 필수적으로 설명할 줄 알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대 이상의, 두 위치 이상의 이 사진을 이용해서 3차원을 결정할 수가 있었어. 왜 한 장은 불가능하고 두 대 이상에선 가능한지 이것을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사진은 중심체형 방식이기 때문에 사진이 카메라에 가까워짐 그리고 멀어짐에 따라서 주체이 바뀔 수가 있었고,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갈게요. 기복변이에서는 기복변이가 어떻게 생기는지, 어디가 많이 생기고 어디가 덜 생기는지, 어떤 조건에서 기복변이가 많이 생기는지 요 내용이 다가 될 거야. 기복변이도 잘 보시고 오세요. 그리고 어느 게 플러스이고 어느 게 마이너스인지는 당연한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정 요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 내가 시험 내기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 그래서 내부 표정 요소가 어떤 게 있고 외부 표정 요소가 어떤 게 있는지, 내부는 카메라 내부, 외부는 카메라 외부. 그래서 내부 표정 요소에는 어떤 게 있는지, 조정거리, 주점, 렌즈 왜곡 요소가 있고 이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할 줄 알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걸 한다. 이것도 우리가 학습을 했었어. 외부 표준 요소는 카메라의 위치랑 자세를 나타내는 건데, 여기서 XYZ랑 롤 피치요. 이것도 설명할 줄 알아야 될 거예요. 공익점 같은 경우는 영상에서 보이는 대로 영상에서 여러 장의 영상에서 동시에 관측되는 점이고, 이때 기준점, 정합점, 검사점의 차이가 이렇게 존재한다. 이것만 보고 오세요. 공선 조건식 이것을 한 줄로 설명할 줄 알아야 될 거야. 대상물점, 영상면점, 투영 중심은 한 직선 위에 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그 문장이 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공선 조건식에 들어가는 요소들 네 가지가 있었는데, 영상점, 대상물 위치, 내부 표정 요소, 내부 표정 요소, 요 네 가지가 있다는 거 꼭 꼭 꼭 알고 오세요. 수학적 표기 같은 것은 이것은 그냥 생략을 하고, 이 네 가지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 외부 표정 요소랑 내부 표정 요소는 이 하위 카테고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도 서술을 할 줄 알아야 될 거야. 광속조정법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공선 조건식을 이용해서 모르는 점들의 3차원 좌표를 계산해야 하는 거, 수방교회법은 반대로 카메라 위치를 계산하는 것, 이렇게만 보고 오세요. 다음은 라이다였는데, 라이다는 어떤 원리로 물체의 위치를 측정하는지 요 내용 보고 오시고, 능동 센서랑 수동 센서 차이점은 우리가 원격 탐측에서도 살펴봤었어. 중요하겠죠. 그래서 라이다는 기기 위치랑 거리랑 이 수평, 수직 각도를 측정해서 물체의 위치를 알아낸다. 수많은 지점의 정보를 굉장히 빠르게 취득하는 이런 기기가 라이다였어. 거리 측정 원리로 TOF, PS가 있었는데 생략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지상 라이다의 모습들, 이런 지상 라이다의 모습이랑 얘가 수직 방향, 수평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취득했고, 그리고 라인 라이다, 플래시 라이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존재해서 한 여러 줄의 라인의 3차원 정보를 취득하는 라이다가 있고, 사진을 찍는 것처럼 지정 영역의 3차원 정보를 취득하는 플래시 라이다가 존재한다는 것, 이것도 살펴봤어요. 그리고 라이다 데이터에서는 라이다의 데이터를 뭐라고 부르는지, 포인트 클라우드, 점구름, 점군이라 부른다는 것 굉장히 중요해. 어떻게 생겼고 이 안에 어떤 정보가 담기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될 거야. 그리고 이렇게 포인트 클라우드가 취득이 된다면 여러 가지 위치에서의 포인트 클라우드를 합쳐주기 위한 이 정합 과정, 타겟 기반 정합 과정과 RCP 정합 과정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정합 방법을 꼭 설명할 줄 알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타겟 기반 정합 방법에서는 타겟의 이 적절한 배치가 정합 퀄리티에 영향을 미친다. DOP랑 굉장히 비슷한 그런 내용이었어. 그리고 이 이후에는 일반적인 이 라이더가 어디 이용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원격 탐측으로 넘어가서는 원격 탐측은 어떤 것인지 직접적인 접근 없이 센서를 이용해서 멀리서 관측하는 게 원격 탐측이었어.
일곱 가지 기본 요소 중에서 우리가 네 가지를 살펴봤고 네 가지를 각각 설명할 줄 알아야 될 거예요. 대표적인 에너지원은 태양인데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 지구로 와서 반사되는 거나 지구가 흡수해서 그것을 다시 방사하는 것을 우리가 측정을 한다고 했어. 특히 이 빛에서는 파장이 짧은 감마선부터 파장이 긴 라디오 웨이브까지 이렇게 많이 존재했는데 왼쪽에 파장이 짧은 곳이 어떤 빛들이 있고 긴 곳에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을 잘 보시고 오시고 이 중간에 존재하는 굉장히 좁은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RGB가 블루는 짧은 것, 그린은 보통, 레드는 파등이 긴 쪽의 가시광선이라는 것 필수적으로 알고 오세요. 수동 센서, 능동 센서는 이것도 라이다에서 봤던 내용이기도 하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야. 수동 센서랑 능동 센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시고 오세요. 대기와의 상호작용에서는 산란과 흡수 두 가지가 있었고 산란은 랠리 비선택적 산란 세 개가 있었어. 랠리 산란은 어디에서 어떤 빛을 산란시키는데 이때의 입자가 어떤 크기인지 미산란은 어떤 크기의 입자가 어디에서 어느 파장대역을 산란시키는지 그리고 비선택적 산란은 어떤 산란인지 설명할 줄 알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대기와의 상호작용에서 흡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등장하죠. 대기의 창. 대기의 창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그래서 대기의 각 요소들이 흡수하는 스펙트럼이 많은데 덜 받는 이 흡수를 덜 하는 그런 대역이 우리는 대기의 창이라고 부른다. 가시광, 적외선, 전파창 세 개가 있다는 것들 필수적으로 알고 오세요. 그리고 대상물과의 상호작용에서는 우리가 대상물에 반사되는 정보를 이용을 하는데 정반사, 난반사 요거 두 개의 차이 완전 거울, 불완전 거울, 불완전 확산, 완전 확산의 차이 보시고 오시고 그리고 반사될 때 식생, 식생의 특징에 따라서 어떤 빛이 많이 반사가 되는지 그리고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NDVI 지수라는 것을 우리가 생성해낼 수 있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거예요. 어느 파장대의 빛이 반사율이 높은지 이것 알고 오세요. 스텔스 RCS 같은 경우는 레이더에 대한 반사율을 최소화시킨 것이다 정도만 보고 오시고 에너지 기록에서는 해상도의 개념이 중요한데 네 가지의 해상도를 우리가 설명할 줄 알아야 될 거야. 공간 해상도, 분광 해상도, 그리고 시간 해상도, 복사 해상도를 여러분들이 예시를 통해서 혹은 서술을 통해서 설명할 줄 알아야 될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험에 내기 굉장히 좋은 그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센서에서는 광학, 적외선 센서가 있었고 사 센서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사 센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으니까 사 센서가 어떤 센서인지도 보고 오시면 시험에 도움이 될 거예요. 인공위성의 종류에서는 아리랑, 그리고 군 정찰 위성 1호기, 2호기, 북한 정찰 위성이 있었는데 이런 정찰 위성이 있다. 어떤 위성이 광학이고 어떤 위성이 사 위성인지 이렇게만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렇게 180페이지 정도 되는 이 요약본을 올려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양이 많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 위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생각보다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영상 돌려보시면서 중요 내용 학습하시면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약본 정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은 개인 톡이나 메일로 해주세요. 감사합니다.